글자 전쟁은 작가 김진명이 2015년에 발표한 소설로 문자와 언어,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정보전이자 철학적 투쟁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역사적 팩트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스릴러 형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주요 대사를 포함하여 줄거리를 소개하려 합니다. 죽음으로 시작된 서막, 서울, 언어학자의 죽음, 한겨울,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한다. 불이 난 방에서 발견된 시신은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 야스다 히데오. 그는 언어학계의 권위자이며 최근 세계 언어사학회에서 한글은 일본에서 유래한 문자라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국 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사건을 단순 자살로 처리하려는 경찰의 입장과 달리 국가정보원은 그의 죽음에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야스다의 죽음이 한글과 관련된 국제적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정원은 언어와의 정보 전쟁을 감지한다. 야스다의 죽기 전 마지막 강연에서 한글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일본에서 유래했다. 다만 그걸 세종이 발전시켰을 뿐. 이 충격적인 발언은 국정원 고위층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언어학을 전공하고 국정원 요원으로 활동했던 민재가 극비리에 투입된다. 민재의 등장, 한글의 실체를 파헤치다. 민재는 현재는 국정원에서 물러난 채 언어학 강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학문적으로 탐구해왔다.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그는 다시 요원으로 복귀하여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민재는 야스다의 사망 전 일정을 추적하던 중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성대 고문서 보관소를 조사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매우 오래된 문헌에서 지금의 한글과는 다른 글자의 형태를 발견한다. 그 기호들은 한글의 조합 원리와 유사하지만 다른 체계로 이루어진 문자였다. 이 문자는 지금 우리가 아는 한글이 아닙니다. 뭔가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숨겨진 체계가 있습니다. 민재는 이 문자 체계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존재했던 근원 문자일 가능성을 직감한다. 일본이 말하는 한글의 기원이라는 주장이 바로 이 점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한국은 문자 정통성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훈민정음의 기원과 철학, 민재는 훈민정음의 철학적 기초를 재조명하기 시작한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목적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다. 백성을 위한 문자, 모든 이가 배울 수 있는 문자, 그리고 중국의 한자 중심 문화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문자를 만들려는 거대한 정치적 문화적 비전이었다. 그의 동료이자 언어학자 윤하는 훈민정음이 단순히 글자가 아닌 발성기관의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문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사람의 목구멍과 혀, 입술 구조를 분석해 창조된 문자예요. 그런 문자가 지구상에 또 있나요? 민재는 세종의 창제 의도가 문자학, 의문학, 사회학, 정치학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철학적 프로젝트였음을 깨닫는다. 일본의 기획, 문자병합 전략의 실체.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 시절부터 언어를 국가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자신들의 가나 체계와 한자 병용체를 만들어낸 일본은 한자를 제어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문자 문화권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야스다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비밀 기관과 협력하여 한글은 원래 일본이 개발한 문자의 파생이라는 논리를 국제학계에 퍼뜨리고 있었다. 일본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언어를 무기로 삼았다. 문화전쟁은 총 없이도 가능한 전쟁이다라고 주장하며 다녔다. 일본은 이를 위해 히라가나의 유래를 고대 백제 문자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했고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학자들이
오음 체계를 전파했다는 이론을 토대로 한글의 일본 기원서를 주장한다. 중국의 개입, 동북공정과 문자 확장. 문제는 일본뿐만이 아니다. 중국 역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는 물론이고 훈민정음조차 한자의 영향을 받은 산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중국 학자들은 세종이 창제한 문자의 기본 원리가 중국 고대 의문학에서 비롯되었으며 조선은 한자 문화권의 일부일 뿐 독립된 문명 체계가 아니라며 한글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뿌리는 결국 우리 문명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친다. 중국은 훈민정음을 변형된 한자 또는 한자 문학의 하위 체계로 분류하고 한글의 창제 정신과 철학을 무시한다. 이것은 문화 전쟁이며 동시에 정체성에 대한 침략이었다. 비밀문서 천자문 원형의 발견. 민재는 한글의 기원을 찾던 중 경상도 지역의 어느 사찰에서 천자문 원형으로 추정되는 고문서를 발견한다. 이 문서에는 현대 한글의 자음모음의 조합 원리가 고대 문자와 연결되는 놀라운 증거들이 담겨 있다. 특히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참고했다는 이두나 구결보다 더 오래된 음운 표기 체계가 드러난다. 이 문서는 소리의 철학을 기록한 책으로 모든 글자가 소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개념, 그리고 그것이 백성을 위한 문자 철학으로 발전한 과정을 증명한다. 민재는 세종은 하늘의 소리를 백성의 글자로 바꾸었다. 그것이 훈민정음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발견은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가 되며 민재는 이 자료를 정리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준비를 한다. 국제학술대회, 진실의 전쟁터. 도쿄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 일본은 야스다가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 한글의 기원을 왜곡하는 발표를 이어간다. 일본 측은 한글의 기원이 백제와 연결되며 그것이 일본 가나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민재는 논문 발표 시간에 훈민정음의 철학, 과학성, 독창성, 그리고 천자문 원형의 실체를 발표하며 반격한다. 한글은 민족을 위한 문자이며 철학적 도구이며 민주주의의 씨앗이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세종의 창의적 산물입니다. 발표 후 학계는 민재의 주장을 지지하며 일본 측의 문헌 조작 시도를 비판한다. 중국 측 학자들마저 훈민정음의 구조적 독창성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의 반박을 하지 못한다. 지금 글자 전쟁은 끝났는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낸 민재는 국정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대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훈민정음의 철학과 한글의 가치를 전파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문자와 문화의 전쟁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계속되고 있어. 우리는 우리 글자를, 우리의 생각을 계속 지켜야 해. 소설은 한 고등학생이 민재에게 물으며 끝난다. 선생님, 한글은 왜 이렇게 멋있는 건가요? 그건 이 글자가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란다. 글자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글자 전쟁은 단지 언어학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기억, 문화, 철학,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자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전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를 기록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언어를 침탈하려 하며 문화를 지배하려 합니다. 김진명 작가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글자를 지키고 있는가?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끝으로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